환영합니다. 인생사랑방에서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말을 다 마쳤는데 상대방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거나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인데 왠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면 내가 실수를 했나? 어떻게 말했어야 했나?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스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스르르 열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하면 방어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말의 내용은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비밀에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대화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대화가 어렵지 않고 어색했던 관계를 친근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로잡는 매력적인 말투와 진정한 어른의 대화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신뢰를 얻습니다. 70세 이상덕 씨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새로 들어온 회원들과 첫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소개 시간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신의 경력과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교직에 있었고요. 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달랐습니다. 68세 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게 떨리네요.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 보이시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씩 극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상덕 씨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이력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와 솔직한 고백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 사람들은 그분에게 더 많이 다가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여러 회원들이 저도 사실 그래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심리학과에서 취약성의 역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자기소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성공과 강점만을 이야기하는 영상,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영상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약점을 드러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32% 더 높았고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응답도 훨씬 많았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인간적인 사람을 더 신뢰한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의 표현이며 그 용기가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어른답게 보여야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나 어려움, 두려움 같은 것들은 숨기고 성공과 경험, 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완벽함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 사람이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과 나는 공감대가 없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동질감을 줍니다.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능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면, 완벽하지 않은 면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때 많이 두려웠어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같은 고백들은 상대방에게 당신도 솔직해도 괜찮아요 라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과 대화할 때 이런 솔직함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도 다 겪어봤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실수도 많이 했지.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후배들에게는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약점을 드러낼 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고백이 아니라 공감을 나누기 위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는 부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는 공감입니다. 중국 고대의 사상가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것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오래간다는 의미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고 강한 모습보다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그러한 고백이 상대방과 진짜 연결되는 순간을 만듭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 그것이 진짜 신뢰를 얻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호감을 얻습니다. 65세 김경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경호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대학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는데 최근 들어 한 친구에게 유독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특별히 재미있는 사람도 아닌데 모임이 끝나면 다들 그 친구를 칭찬했습니다. 그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 그 친구만의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일은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데? 이런 질문들이 대화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신기한 건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 시원하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실컷 한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겁니다. 질문을 통해 대화의 공간을 내어준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모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화 중 질문의 빈도와 대화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300상 이상의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는데 대화 중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더 높은 호감도를 얻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질문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단순 질문보다 어떻게, 왜, 무엇을 같은 개방형 질문을 했을 때 대화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그런 적 있어.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며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위한 연결고리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심은 질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진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조언하고 가르치려는 습관이 강합니다. 오랜 인생 경험이 있으니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알려진 이 방식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 질문 하나가 수많은 조언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질문을 늘려보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간단한 질문들이지만 이것들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특별해집니다. 62세 박영희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에는 비슷한 연배의 수강생들이 10명 정도 함께 하는데 69세 되신 송미란 씨라는 분은 그분만의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업 전후에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 송미란 씨는 항상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다음 주는 못 올 것 같아요. 딸이 출산 예정이라 서울에 가야 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그 수강생이 다시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만이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송미란 씨는 달랐습니다. 언니, 따님 출산 잘하셨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산후조리는 잘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강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딸은 아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고. 그리고는 한참 동안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송미란 씨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이 했던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날, 한 수강생이 요즘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아서 식단 관리가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송미란 씨는 그 수강생에게 조그만 수첩을 건넸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 당뇨 관리할 때 도움됐던 식단 메뉴들을 적어봤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박영희 씨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미란 씨는 집에 가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수업 후 잠깐 나눈 대화를 집에 가서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억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기억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작은 정보를 기억하고 언급하는 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상대방이 이전에 언급한 개인적인 정보, 예를 들면 취미, 가족, 최근 관심사와 같은 것들을 기억했다가 다시 언급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것을 기억하고 언급한 그룹의 경우 상대방의 호감도가 평균 58% 상승했습니다.
연구진은 작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요즘 손주가 대학 입시 준비 중이에요 라고 들어도 다음에 만났을 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번에 건강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라고 들어도 몇 주 후에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했던 작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물어봐주면 어떨까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 드라마 재미있게 보셨어요? 허리 통증은 좀 나아지셨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큰일은 누구나 기억합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 결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 요즘 새로 시작한 취미, 즐겨 먹는 음식, 최근에 본 영화 같은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특별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기억은 모든 지혜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작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억은 관심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며 사랑의 가장 조용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말한 작은 것들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상대방의 마음속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작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칭찬보다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남습니다. 63세 정민호 씨는 최근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2명의 관장님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관장님은 일을 잘하면 정 선생님 일 잘하시네요. 역시 경력이 있으시니까 다르네요. 라고 칭찬을 자주 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평가받는 기분이었고 칭찬을 듣기 위해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이 없는 날은 오늘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불안해지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관장님이 부임했습니다. 이분은 칭찬 대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책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 선생님이 되셔서 도서관 운영이 한결 수월합니다. 신기하게도 정민호 씨는 이 말들이 훨씬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칭찬은 평가처럼 들렸지만 감사는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연구소에서 칭찬과 감사의 심리적 효과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칭찬을, 다른 그룹에는 감사를, 마지막 그룹에는 아무 피드백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만족도, 동기부여 수준, 관계 친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칭찬 그룹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 그룹의 만족도가 더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그룹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연구진은 칭찬은 상하 관계를 암시하지만 감사는 수평 관계를 만든다. 감사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전달하므로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하려 합니다. 잘했어요. 훌륭하시네요. 역시 대단하세요. 같은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칭찬은 때로 거리감을 만듭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칭찬받는 사람은 평가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다릅니다. 당신이 해주신 일 덕분에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또한 잘했어요는 막연하지만 덕분에 제가 편했습니다. 는 구체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연상인 사람에게는 칭찬보다 감사가 훨씬 적절합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보다는 어르신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가 더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깊게 하며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칭찬 대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왜 감사한지를 분명히 전하세요. 그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칭찬보다 감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마음을 얻습니다. 66세 윤태식 씨는 최근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에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았는데 72세 되신 김영수 씨라는 분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윤태식 씨는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얼마 안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대화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식 씨, 오늘 날씨에 참 좋지 않습니까? 태식 씨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짧은 대화의 서너 번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김영수 씨와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귀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이웃들은 저기요, 이분 같은 대명사로만 불렀는데 그럴 때는 왠지 나 자신이 그저 여러 사람 중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빈도와 호감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대화 중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게 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름을 자주 불러준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40% 이상 높았고 이 사람과 다시 대화하고 싶다는 응답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진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이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저기요, 이봐요 같은 말로 시작하거나 아예 주체 없이 말을 시작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이름을 덜 부릅니다. 이미 아는 사이인데 굳이 이름을 불러야 하나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말을 걸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철수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할 때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할 때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이 됩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평생을 함께 해온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함으로 불리고 중년에는 역할로 불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일반 명사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마치 나라는 존재를 다시 확인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름을 부르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존중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이름을 물어보고 기억하려 노력하는 것,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대 인도의 철학서 우파니샤드에는 이름은 형태의 시작이며 존재의 증명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기억한다는 것을, 당신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상철 씨, 오늘 말씀하신 그 이야기 말인데요. 영수 씨,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이름을 넣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더 친밀해지며 당신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5번째 비밀입니다. 6번째,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먼저 전달됩니다. 62세 박정숙 씨는 몇 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때 2명의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진단을 내렸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사는 차트를 보며 혈압이 높으시네요.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 짠 음식 줄이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조언이었지만 왠지 기계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사는 같은 내용을 전했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차트에서 눈을 떼고 환자의 얼굴을 보며 어르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텐데 이 약이 어르신께 잘 맞을지 지켜봐야 해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말의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사의 말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는 따뜻함이 묻어났고 그 온도가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온도가 신뢰를 만들었던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메시지가 전달될 때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입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말의 내용, 즉 언어적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 톤과 속도 같은 준언어적 요소가 38%, 그리고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55%를 차지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목소리로 어떤 표정을 지으며 말하느냐가 상대방에게 훨씬 강하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감정이 개입된 대화에서 이 비율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말을 들을 때 내용보다 먼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가 적대적인가 라는 감정적 온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말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조언, 정확한 정보,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얼굴이 굳어 있거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차갑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내용은 특별할 게 없어도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표정으로 전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곁에 있을게요. 같은 짧은 말도 따뜻하게 전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온도에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정보보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말하는 방식에 있다 고 했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온도로 말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내용을 준비하는 것만큼 마음의 온도를 준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온도가 변합니다. 말의 온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6번째 비밀입니다. 7번째, 결국 사람을 사로잡는 건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69세 한상훈 씨는 오래된 후배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자리였는데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한상훈 씨는 습관적으로 그럼 오늘 잘 만났고 다음에 또 보자 라고 말하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후배의 얼굴을 다시 보니 대화 중간중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한상훈 씨는 형식적인 인사 대신 잠시 후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 얘기 들으니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더라.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게. 후배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형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한상훈 씨는 그날의 만남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후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그날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형님 같은 선배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몇 시간의 대화보다 마지막 30초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최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나 경험을 기억할 때 어느 부분을 가장 강하게 기억하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대화의 처음과 끝을 가장 잘 기억했고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전체 대화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사람들은 경험의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주로 기억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점이 전체 경험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동안 훌륭한 대화를 나눴어도 마지막에 그럼 이만, 시간 되면 연락해 처럼 형식적으로 끝내면 그 대화는 그저 그런 만남으로 기억됩니다. 반면 짧은 만남이었어도 마지막에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면 그 만남 전체가 특별하게 기억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인사할지, 무슨 이야기부터 꺼낼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끝낼 때는 무심해집니다. 그냥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라고 형식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문장의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이 혼자가 되었을 때 떠올릴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잠들기 전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를 떠올릴 때 그 문장이 전체 만남의 여운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지막 문장이 좋을까요?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말씀 들으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요. 같은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힘드신 거 알아요. 잘 되길 바랄게요. 하시는 일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같은 말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특히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면 마지막 문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같은 말은 그 사람이 어두운 순간에 떠올릴 빛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마지막 문장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됐으니 바쁘실 텐데 오래 붙잡았네요. 다음엔 더 좋은 데서 만나죠. 같은 말은 형식적으로 들립니다. 상대방은 나와의 만남이 부담이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언이나 충고로 끝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하세요. 다음엔 이런 실수 안 하시게 같은 말로 끝나면 상대방은 지적받은 기분으로 헤어집니다. 좋은 대화였어도 마지막이 씁쓸해집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작별 인사는 영원히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만남의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보다 어떻게 헤어졌는가가 다음 만남을 결정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대화를 마칠 때 서둘러 끝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뭘까? 그리고 그 한 문장을 진심을 담아 건네보세요. 그 문장이 당신과의 대화 전체를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가슴으로 느껴왔던 것들입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관계의 피로 속에서 잊고 지냈던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세상도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뜻함을 원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입니다. 그 경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깊이 전달된다는 것을, 빠른 대답보다 천천히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대화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평생 기억합니다. 편안했던 느낌, 따뜻했던 순간,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나누는 대화에 조금 더 마음을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헤어질 때 마지막 한 문장을 따뜻하게 건네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저 어른 말씀은 귀담아 듣게 돼요.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화가 상대방에게 작은 위로가 되게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힘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품격이자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랑방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